중개 행위를 하면서 내가 사실은 중개사가 아닌데 나 사실 중개사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거기에 대해서만 거짓말을 하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요새 부동산 컨설턴트 박모 씨가 굉장히 화제잖아요. 네. 알고 보니 중개인이 아니었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타깝게 생각을 하죠. 왜냐면은 저도 이제 자격증을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자격증을 가지고 일을 하는 시장에는 관련자들이 있죠. 단순히 저희 업무를 이제 보조하는 지위에 있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에서 문제가 굉장히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합법적인 보조인의 지위에 있는 분들은 당연히 필요한 인력이고, 그런데 국가에서 자격증을 관리하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데 지금은 탈법 행위를 하면서 자격증을 빌리거나 또는 자격이 있는 자를 사칭하거나 이런 경우도 있죠. 변호사가 아닌데 변호사인 척하는 경우는 좀 드물지만, 예를 들면 이게 굉장히 많은 분야가 공인중개사 그리고 건축사 분야예요. 건축사 자격이 없는데 건축사 행세를 하고 다녀서 건축 행위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 그거는 또 제가 사례로 다뤄드리긴 하겠지만, 아무튼 이제 공인중개사 이 분야에도 부동산 거래를 하기 위한 굉장히 기본적인 이론들을 배우거든요. 부동산 세법도 배우고 부동산 공법도 배우고 계약과 관련된 민법 뭐 이런 것들을 배우는데, 생각보다 그 중개보조인들이 중개사무소에 취업하는 게 어렵지가 않거든요. 별달리 자격이 필요하지가 않아요. 그런 분들은 계약이 뭔지 민법이 뭔지 이런 것들을 모르는 상태에서 실무만 배웠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법률적인 문제들에 있어서는 이제 소비자들이 조금 피해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도 단위가 굉장히 큰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래를 조금 하면 월세 거래 이런 걸 한 게 아니라 뭐 강남에서 빌딩 거래도 많이 하셨다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기사가 난 것 같던데, 그래서 이분이 이제 자기는 뭐 몇백억 부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물론 투자 과정에서 얻은 거일 수도 있겠지만 이제 중개를 많이 하면서 받은 중개 수수료도 클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걸 봤을 때 이분이 했던 그 거래가 그렇게 많으니까 표적이 돼서 이렇게 고발도 당하고 뭐 이랬던 걸로 봤을 때는 많은 중개 행위를 하지 않았나 싶은 거죠. 왜냐면 중개 보조인이 받을 수 있는 수익은 그렇게 크지가 않으니까. 그러면은 계속 중개사인 척 하고 다녔다는 거네요. 방송 나오기 전부터 계속. 언제부터인지는 알 수 없죠. 사실은 제가 팩트 체크를 하려고 대체 이 사람이 진짜로 중개 보조인인데 중개인인 척을 한 거가 맞냐. 왜냐면은 KBS, MBC 이렇게 공중파까지 나와서 그렇게 뭐랄까 경력이나 자격을 위조하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사칭하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제가 그때 봤을 때는 기사에서 이분이 중개사 자격이 있다고 명확하게 이제 발언한 거를 제가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영상을 다 이렇게 찾아보려고 하다가 그럴 정도의 좀 시간은 없어가지고 그랬는데, 최근에 이제 기사를 보니까 그분이 했던 발언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뭐냐면, 중개사 분야에서 이제 서경석 씨가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 에듀윌 공인중개사 학원에 굉장히 오랜 모델이에요. 근데 그분이 작년인가? 재작년에 그 취득한 걸로 알고 있어요. 중개사 자격을. 그래서 자기도 되게 어렵게 취득을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서경석 씨랑 박모 씨가 같이 나온 거죠. 그 두 분이서 그런 공인중개와 중개와 관련된 얘기를 하다가 서경석 씨가 이제 시험 준비하는 게 너무 힘들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선배님 몇 기시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그분이 자기는 이제 10기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명백하게 중개 자격이 있다고 자기가 얘기를 한 거죠. 사칭을 한 거죠. 어쨌든 이제 이게 강남구청으로 고발을 당했는데, 구청에서도 자료가 없이 고발을 하진 않아요. 의심되는 것만으로 고발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이분을 좀 지켜보던 분들이 있지 않았을까, 이분의 어떤 탈법적인 중개 행위를 지켜보던 분들이 있지 않았을까. 중개사분들이 어떤 경우에 걸리냐면은, 중개가 진짜 문제가 돼가지고 중개 관련자들, 그러니까 매수인, 매도인 또는 임대인, 임차인 이런 쪽에서도 이 사람 중개사가 아니었네 하고 나중에 사후적으로 구청에 민원을 넣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고발 조치가 되는 거죠. 이 사람이 방송 나오는 걸 보고 중개사들은 이 사람이 중개사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지 않나요? 알 수 있죠. 근데 중개사를 사칭한 것 자체가 지금 문제가 됐다기보다는, 만약에 그 정도면 고발까지는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이제 중개사가 아닌데 중개 행위를 한 게 문제가 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중개사다라는 발언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된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이 사람은 실제로 중개사인 것처럼 그 행위에 다 가담을 한 걸로 그쵸, 나온 그쵸, 건가요? 그쵸. 예를 들어 저희가 사적인 자리에서 제가 변호사가 아닌데 저 사실 변호사예요 이렇게 얘기를 한 것 자체가 그렇게 큰 문제가 될까요? 근데 제가 변호사라고 얘기를 하면서 돈을 받았어요. 수임료를 받았어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끝나야겠네요.
혼나야죠. 그래서 앞으로 뭐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거를 제가 사실 초반 단계에서부터 강조를 많이 했잖아요. 중개사이냐 중개보조인이냐 이런 것들을 굉장히 구분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중개보조인이라고 일을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중개보조인의 자격, 중개사의 자격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중개사들이 생각보다 엄청 많은 규제를 받거든요. 매물 등록할 때도 엄청 까다롭고, 그리고 금액이 큰 물건들을 거래하다 보니까 간판이나 이런 데 무조건 왜 이름을, 공인중개사 이름을 반드시 대표를 넣어야 되고 이런 말씀도 드렸잖아요. 그런 식으로 굉장히 그런 외부적인 표식이나 요건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거를 어쨌든 어떤 이유로든 우회적인 수단을 활용을 해서 피해가는 거잖아요. 이분이 단순히 중개사보다 중개사 뺨치는 정도의 실력을 갖고 있냐? 이거는 논외인 것 같아요. 왜냐면 국가에서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고 국토교통부 소관 자격증이거든요. 그러니까 시험 합격과 등록과 운영과 폐업과 그런 모든 전반적인 것들에 대해서 엄격한 감독을 받고 있는 이런 자격에 대해서 사칭을 했다는 거는 굉장히 큰 잘못이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근절되지 않았을 때 피해가 결국에는 소비자한테 온단 말이에요. 중개사들도 지금 실수를 하는 판에 아무런 교육을 받지 않은 중개보조인이 그런 중개를 해놓고 만약에 도망을 갔다 어떻게 책임지겠어요? 물론 중개사가 일부 책임은 있겠죠. 그 중개보조인의 책임에 그 과실에 대해서도 중개사가 책임을 지는 부분도 있으니까. 근데 하지만 결국에는 이 문화 자체가 되게 선진화되어야 되기 때문에 국가되어서는 안 되고 굉장히 강력하게 처벌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람은 어쨌든 정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버는 일에 있어서도 중개 행위를 하면서 내가 사실은 중개사가 아닌데 나 사실 중개사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거기에 대해서만 거짓말을 하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변호사님은 정직한. 그럼요. 저는 정말 양심의 털끝 하나도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럽습니다. 저는 지는 사건은 진다고 얘기하고 이기는 사건은 이긴다고 얘기하고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약간 말장난인데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말을 안 했다 뿐이지 이길 수 있을 것처럼 하면서 사실은 이길 수 없는 사건인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예를 들어서 물건을 팔고 싶은데 물건을 팔아야 내가 돈을 버니까 중개사들은 그 물건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고지를 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부분까지 다 고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진짜로 내가 그게 정직하게 프로로서 일을 하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격에 대한 부분을 속인 거잖아요. 중개보조인이 돈 많이 버는 사람들 많아요. 합법적으로 일을 하면서. 그렇게 핵심적인 사항을 숨겼다면 그 사람이 하는 중개를 어떻게 믿고, 그 물건에 대해서 그 사람이 하는 설명 어떻게 믿고 거래를 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사람은 결국에는 본질을 봐야 되는 거고 하나를 보면 열을 알아야 되는 거고, 합법적인 중개사들이 넘쳐나는 이 시대에서 굳이 중개보조인의 그런 자격을 숨기고 하는 분들에게서까지 거래를 할 필요가 있냐,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 부분을 잘 생각을 하셔서 아니 누가 중개를 하던지 간에 나는 뭐 거래만 하면 돼, 돈만 벌면 돼 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문제는 그런 과정에서 터질 수 있다 라고 해서 가능하면 그걸 미리 두드려 볼 수 있으면 좀 두드려 보셔라 라는 이제 의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